이번 역은 스타니슬랍스키 역입니다. 내리셔서 열심히 연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연기는 행동입니다. 연기는 행동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하지만 연기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연이라든지 오디션 같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기계는 아니다 보니까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매 순간 감정이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생기는 감정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Listen to me. 자,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말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그 경험들을 돌아봤을 때 행동으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고 또 감정으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는데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정서적 기억이란 바로 감정으로 기억되는 것들을 말하며 그것을 정서적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정서적 기억을 처음 말한 것은 프랑스의 심리학자 라보였고 라보는 이러한 기억을 감흥의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라보가 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여행객이 높은 파도 때문에 바다 위에 솟아난 바위에 고립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구조가 됐고 그 후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세세히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왜 갔는지, 어디에서 내려갔으며, 어떻게 기어 올라갔으며, 어디로 뛰어내렸는지. 다른 사람은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희, 그 다음에는 불안, 두려움, 희망, 의심, 그리고 최후에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정서적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 연기 지도를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독백대사 중간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확 던지는 겁니다. 그 연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자신도 계산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엄지척을 딱 보여주면서 칭찬을 해줬죠.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순간에 예전에 자기가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확 났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학생에게 다시 한번 그 연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학생이 지난번 대본을 던졌던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는 그 대목에서 대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에게서 받았던 진실하고 신선하고 뭔가 진지하고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은 지난번 제가 좋았다고 말한 자신의 연기를 스스로
모방했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연기를 보고 싶다고 말한 건 그때 그 학생의 내면에 일어났던 심리적 행동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는데 그 학생은 내면에 집중을 못하고 외형적인 면에 집중을 했던 거죠. 사실 연기의 동선, 몸짓, 대사의 리듬, 템포 등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작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대사로 전달되는 것인데 바탕이 없어지니 당연히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연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불안하거나 뭔가 자신의 연습이 부족하거나 또는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외적인 형식을 준비하는 건 배우에게 매우 큰 유혹이 됩니다. 자, 이건요, 입시에 굉장히 많은 게 나타나요.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빨리 독백을 완성시켜가지고 거기에 껴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빨리 완성한 걸 연습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내면에 좀 더 다가가서 그 내면이 해결되면 외형적인 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뭔가 정해놓고 껴맞추는 거죠. 그래서 틀에 맞추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기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빨리 완성된 거를 연습해서 안정감을 찾길 원하더라고요. 자꾸만 공식이나 형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답을 원하는 질문을 해요. 저는요, 연기 지망생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알면 어딜 가더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대학을 졸업하고 연기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연기를 배우면서 입시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독백을 이렇게 달달달달 그렇게 모양만 갖춰서 시험을 봐서 대학 4년 내내 뭔가 연기를 깨우치지 못한 채 나와서 이제는 좀 연기를 깨우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주예요. 그 얘기는 입시는 우선 급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뭔가 맞춰서 연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자기가 스스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할 줄 아는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4년 내내 한켠에서 그냥 속상한 일만 생기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학만 오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배움의 어떤 장소가 아닌 거죠, 학교가. 그러면서 상처들을 많이 입고 속상해하고 이런 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죠. 자, 만약 여러분이 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다 연기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정말 칭찬받은 연기를 다시 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보다 그 당시 느꼈던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기 앞 수업 시간에 재현의 연기와 체험의 연기에 대해 말했었죠. 재현이 아닌 체험을 하려면 매 순간순간 연기를 할 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이 매번 연기를 할 때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정서가 참 좋은 아이, 정서가 없네 이런 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봤더니 정서가 좋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감정 표현을 꼭 밖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면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깊게 좀 파고드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정서가 좋다라는 게 연기를 잘하는 거에 굉장히 토대가 되는 건데 너는 정서가 참 좋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서가 없는 아이들 설마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없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보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고민하고 좀 더 파고들면은 이제 골치가 아프고 딱 귀찮으니까 자버리거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분명히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내지 못해요. 왜?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아플 텐데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상하다 왜 그런 감정이 없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라고 파고들어 보면 그 아이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덮어버리면서 무뎌진 거더라고요. 무뎌진다라는 게 배우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무딘 거는 배우의 가장 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감정이 참 좋은데 섬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송곳으로 찔러줘야 되는데 계속 망치로 두들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알겠는데 덩치는 있는데 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성격들이 또 정서가 좋다,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 때 내가 너무 꼼꼼하다, 난 너무 내성적이다, 난 너무 뭐 좀 속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평소에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랑 사귈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연기적으로는 그거를 승화시키고 이쪽으로 좋게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그건 좋은 정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성격이니까 힘을 내시고 좀 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조금 연기인 쪽으로 이렇게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정서적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기억이 될 만한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뭐 19살, 20살 정도에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큰 사건들을 경험할 일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뭐 사랑에 실패도 해보고 성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친구랑 싸워도 보고 여러분들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신경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이고 그 나이의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연기를 할 때 필요한 경험들을 자신이 써놓은 일기를 읽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을 소환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아, 그때 맞아 이랬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나? 그때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새삼스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기억 주머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꺼내놓을 어떤 감정선들도 풍부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나 소중한 기억들을 될 수 있으면 메모라도 좀 해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